여러분, 현대고에 입학하신 것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제가 방학 한 달 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현대고 영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 같은데요. 현대고 내신 영어의 경우에는 어법 모두 고르시오, 서술형 같은 어려운 유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저는 문법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것 같습니다. 특히 문법에 있는 모든 개념을 내가 알고 있고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점검할 것 같고, 또한 단어의 경우에도 매일 50개 이상씩 외우면서 현대고 내신에 대비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입학 한 달 전으로 돌아간다면 수학 내신을 공부할 것입니다. 현대고 수학 내신은 다른 곳에 비해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 타임어택이 심해 심리적 부담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입학 전에 실력을 올릴 문제 양치기를 추천드립니다. 실력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다면 시험 도중에 긴장감이 줄어들고 성적이 더 잘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문학 작품들은 내신에 자주 빈출되는 고전 문학이나 고전 소설 위주로 공부를 할 것 같은데요. 현대 문학보다 고전 문학들이 나오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휘 위주로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문학 지문은 하루에 한 지문에서 세 지문 정도씩 감을 올리는 용어로 풀 것 같고,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법 문제들을 하루에 몇 문제씩 풀면서 감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국어는 학교 선생님 필기와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 여러 해석을 정리해 주시고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 어떤 건지 등을 설명해 주십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께 질문을 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학과 비문학 모두 내신 시험 특성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 전에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법은 예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조항별로 사례를 암기하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영어 공부법에 있어서 크게 중요한 것은 이해 후 암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해입니다. 선생님께서 수업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숙지하고 지문 내 문법 내용이 있다면 문법을 빠짐없이 확인했는지 체크합니다. 이후에는 암기를 하는데요. 암기의 경우에는 저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쓰면서 암기하기보다는 영어를 문장 단위로 끊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고 빠짐없이 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이해 후에 암기를 하게 된다면 현대고 내신에서 고득점을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수학 내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타 과목에 비해서 수학 성적이 높은 편이었는데 이를 대학교에서 잘 쳐줘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고 내신은 부교재 반영률이 높아서 내신 대비가 다른 학교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교재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자신만의 풀이법과 스스로 변형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2학년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부교재의 반영률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학년 때 부교재 반영률을 무시했기에 조금 저조한 성적을 가졌는데 이를 후회하며 여러분들께는 부교재 반영률을 무시하지 않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현대고에서 통합사회 내신을 잘 받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통합사회는 노력과 성적이 가장 잘 비례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부분을 열심히 들으면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교과서를 암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제공해 주시는 PPT 자료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꼼꼼함과 노력이 합쳐지면 통합사회에서 좋은 내신 등급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현대고등학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진학 도우미로서 진행한 융합탐구 보고서 활동이었습니다. 융합탐구 보고서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진도미 학생들이 협업해 작성하는 보고서로 보다 풍부한 내용의 생기부를 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저는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아 대부분의 탐구 활동을 교육 관련 내용으로 채웠는데요. 이 융탐구 활동을 통해서 경제, 정치 등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의 내용도 생기부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융합탐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하는 발표회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이 발표회 활동을 통해서 저는 평소 잘 모르던 과학 분야의 배경 지식도 쌓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2학년 때의 R&E 활동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 종합적인 결과물을 낸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저는 경영, 마케팅, 통계 분야를 지망하는 친구들이 모여 한약 제품을 구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각자 연령대별 가설을 설정하고 마케팅 전략과 제품 구상, 각 부분을 맡아 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홀로 탐구 활동을 하다 보면 깊이 있는 탐구를 하기 어려운데 친구들이 모여 더 서로 좋은 영향력을 준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제일 인상 깊었었던 활동은 진학도우미로서 활동했던 멘토링 활동입니다. 저는 수학 멘토로서 활동을 했는데요. 친구들에게 수학을 알려주면서 느끼는 보람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제가 수학을 설명하면서 막히는 부분을 스스로 찾아내게 되어서 수학에 대한 어떤 실력의 보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번의 슬럼프를 겪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나와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한 나 중 이기는 건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한 나입니다. 따라서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은 공부를 많이 해서 슬럼프가 왔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공부할 때 게을러지거나 해이해지려고 할 때 부모님 생각을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보내주시는 희생과 사랑을 생각을 하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라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생각을 하게 된다면 슬럼프가 왔을 때 충분히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은 슬럼프를 겪었었는데요. 제가 슬럼프를 겪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진짜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란 공부가 잘 되는 날 16시간 동안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가 안 되는 날 1시간이라도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만큼 슬럼프를 극복하느냐 마느냐는 공부의 성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슬럼프 극복의 방법은 그저 공부가 안 되더라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슬럼프라는 이유만으로, 공부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불안감만 더 증폭시켜지고 공부는 더욱더 안 될 뿐입니다. 따라서 1시간이라도 괜찮고 30분이라도 괜찮으니 슬럼프가 있을 때에는 조금이라도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더 빠르게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